생각하건대 오페라의 음악보다도 훨씬 뛰어나며 이탈리아에서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은 스쿠올레의 음악이다. 스쿠올레라는 것은 가난한 소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 설립된 자선원인데 공화국 정부는 장차 그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할 때에 자금을 대주게 되어 있었다. 이런 소녀들에게 배우도록 하는 예능 가운데 음악은 첫 자리를 차지했다. 매주 일요일 이 네 군데 스쿠올레의 각 교회당에서는 저녁 기도를 하는 동안 대합창과 대관현악을 곁들여 모텟을 불렀다. 작곡과 지휘는 이탈리아의 가장 뛰어난 대가들, 연주는 창살이 있는 연단에서 최고 연령이라도 20살을 넘지 않은 소녀들만으로 했다. 이 음악처럼 관능적이고 감격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멋진 기교, 노래의 교묘한 맛, 아름다운 소리, 정확한 연주, 그런 모든 것이 이 유쾌한 합주 속에 융화되어 일종의 독특한 인상을 낳았다. 물론 그것은 교회라는 장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엄숙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모든 인간의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는 듯한 인상이었다. 까리오도 나도 이 가난한 사람들의 저녁 기도에 가는 것을 그런 적이 없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은 우리들만이 아니었다. 교회당은 언제나 애호가들로 꽉 찼다. 오페라 극장의 배우들도 찾아와서 이들 뛰어난 모델을 따라 노래라는 것의 참된 취미를 몸에 붙이려 했던 것이다. 다만 유감스런 것은 그 무시무시한 창살문으로 소리 많은 통 하나, 노래만큼만이나 아름다운 천사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나 그것만을 되풀이 말했다. 어느 날 르블랑 씨의 집에서 그걸 말하자 그렇게 그 소녀들이 보고 싶으면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문제없이 그 소원을 이뤄주지. 나는 그 자선원의 임원의 한 사람이니까 소녀들과 같이 차라도 마시게끔 해드리지. 그가 그 약속을 이행해 주기까지 나는 그를 귀찮게 굴었다. 그렇게도 그리워 못 견디던 미녀들이 갇혀져 있는 살롱에 들어갔을 때 나는 지금까지 느낀 적이 없는 사랑의 전율을 느꼈다. 르블랑 씨는 내가 그 목소리와 이름만을 알고 있는 유명한 가희들을 한 사람씩 소개해 주었다. 소피 이리 와요. 소름이 오싹 끼치는 여자였다. 까띠나 이리 와요. 애꾸눈이었다. 베티나 이리 와요. 곰보에다가 얼굴 모양도 이지러졌다. 어느 한 사람도 어딘가 유별나게 결점이 없는 여자는 거의 없었다. 영사는 나로 하여금 호된 꼴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몹시 놀란 것을 보며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그러나 둘인가 셋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었는데 합창에 끼어서나 겨우 노래를 불렀다. 나는 기가 찼다. 차 마시는 동안 그녀들을 놀려주었더니 왁자하게 떠들어댔다. 못났다고 해서 반드시 애교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나는 그녀들에게서 보았다.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영혼이 없이는 그렇게는 부르지 못한다. 이 소녀들에게는 그것이 있는 것이다. 마침내 그녀들에 대한 견해가 싹 바뀌고 돌아올 때는 이런 못생긴 소녀들 전부에게 애정을 느끼기까지 했다. 다시는 그녀들의 저녁 기도에 참석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어쩐지 마음이 놓였다. 나는 여전히 그녀들의 노래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소리가 그 얼굴을 잘도 화장을 해주므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은 내게 눈이 있어도 그녀들을 미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음악을 듣는데 그토록 돈이 들지 않으므로 음악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주저할 필요가 없다. 나는 클라버생을 한 대 빌렸다. 그리고 겨우 한 액기로 집에 4~5명의 연주자를 불러 매주 한 번은 오페라 극장에서 듣고 가장 좋았던 곡목을 그들을 상대로 내 스스로 해보았다. 자작의 사랑의 시신들이란 교향곡의 부분을 시험삼아 연주해 보기도 했다. 이 곡이 마음에 들었던지 아니면 나를 놀리느라고 그랬던지 생짱 크리조스톰 극장의 발레 주임 교사가 그 중에서 2곡을 요청해왔다. 나는 이 어마어마한 관현악단에 의한 연주로서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이 곡에 맞추어 베티나라는 여자가 춤추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름답고 특히 애교가 있는 이 여자는 화고아가라는 우리들의 친구인 스페인 사람의 신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녀의 집으로 자주 밤을 새러 가곤 했다. 여자에 관한 이야기지만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에서는 여자 없이는 지낼 수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 고백할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고 할 사람이 있으리라. 그렇다. 실상 말할 것이 다소는 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다른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하겠다. 나는 언제나 장녀들에게는 혐오감을 품어왔었다. 그러나 베네치아에서는 매춘부 이외에 다른 여자에겐 내 손이 미치지 않았다. 이 나라의 많은 집들이 내 신분상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탓도 있었다. 르블롱 씨의 딸들은 말할 수 없이 귀여웠지만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한 나머지 딸들에게 침을 삼킨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 차라리 나는 프러시아 왕의 관료의 딸로 카타네오 양이라는 젊은 여자에게 흥미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까리오가 이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어서 그들 사이엔 결혼 문제에 대한 말까지 있었다. 그는 편히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빈털터리였다. 그에게는 100루이의 연봉이 있지만 내게는 100비스톨밖에 없었다. 또 친구와 경쟁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고 어디에 있든 특히 이 베네치아에서는 이런 텅 빈 지갑으로 여색의 몸을 내맡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전환시키는 달갑지 않은 습관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고 게다가 일이 바빠서 풍토가 자극하는 욕망도 그다지 강하게 느끼지는 않았으며 1년 가까이 이 도시에서 지나면서 파리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품행만은 발랐다. 그리고 18달을 보내고 이곳을 떠날 때까지 이성에 접한 것은 단 2번밖에 없었다. 그 기묘한 기회를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처음 기회는 예의 정직한 채 하는 시종 비탈리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것은 내가 그를 공박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제로 사과를 하게 만든 그 사건이 있은 얼마 뒤였다. 식탁에서 베네치아의 유흥 이야기가 나왔다. 일동은 베네치아 장부들의 얌전함을 칭찬하며 이들을 따를 만한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런 두드러진 흥미에 무관심한
나를 놀리는 것이었다. 도미니크는 당신에게는 귀엽고 제일 귀여운 여자를 알도록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안내를 해드리겠소. 반드시 만족하실 거요. 하고 말했다. 나는 이 친절한 제안을 우선 일소에 붙였다. 그러자 벌써 나이든 존경할 만한 피아티 백작이 이탈리아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솔직하게 하기야 당신 같은 신중한 사람이 여자에게 가는데 당신의 적에게 안내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실상 나는 그런 곳에 갈 생각은 없었고 유혹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일종의 모순에서 취미도 심정도 이성도 의지까지도 거슬러 가며 오로지 약한 탓으로 못 믿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쑥스러워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너무 배짱 없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필경 나는 유인하는 대로 되고 말았다. 우리들이 간 집의 라파도아나는 미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법 예쁜 얼굴의 여자였는데 내 마음에 드는 미녀는 아니었다. 도미니크는 나를 그 집에 남겨두고 가버렸다. 나는 소로베띠를 가져오게 해서 그녀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리고는 반시간쯤 지나서 탁자 위에 뒷과 금화 한 잎을 놓고 나오려 했다. 그런데 여자는 이상할 만큼 사양하며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므로 나도 어리석게 이상 야릇한 생각에서 그녀의 사양을 받아들였다. 영락없이 성병에 걸렸을 것으로 생각한 나는 관에 돌아오자 부랴부랴 곧 외과 의사를 불러다가 약을 청했다. 실상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그럴 만한 아무런 징후도 없었는데 3주일 동안 나의 괴로운 정신적 불안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라파도아나의 팔에서 탈 없이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이다. 의사도 나를 안심시키려고 이리저리 꽤 애를 썼다. 의사가 당신은 그런 병에 감염되지 않는 특수한 체질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어서 겨우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 방면의 경험은 아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적었을 터이지만 이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을 보면 의사의 말이 옳았다고도 생각된다. 이러한 의견에 안심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나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날 때부터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남용한 일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